두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 유 씨를 그래도 1년 다 돼가는 건가? 1년이 안 됐나? 6, 7개월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깨달은 바가 뭐냐면, 아는 것을 적게 아는 건 아닌데 똑바로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어제인가 그제에 유튜브를 보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유튜브를 유심히 좀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야. 근데 사법고시 최연소로 20살 때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었어. 20살. 근데 난 물론 이제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물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공부하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것이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 선생님 생각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근데 1차, 2차를 그 해 동시에 붙은 사람은 거의 한 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사이에 한 3개월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공부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쩌든 간에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머리는 다 비슷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는 비슷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소리니? 금방금방 잊어먹는다는 소리니. 사람의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안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 어떤 챕터를 나가기 전에 배웠던 것을 바로 복습을 하고 챕터를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한 번에 복습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시간마저 줄이기 위해서 복습을 하고 챕터를 나가고, 새로운 챕터를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봤던 걸 복습하고 챕터를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복습을 나중에 일주일에 몰아서 한다, 시험 되기 며칠 전에 몰아서 한다,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시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시험 때가 되면 거의 한 번씩 빠지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되기 일주일 10일 전에 수학을 완벽하게 다 끝내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학 공부 다 끝낸다는 소리예요. 시험 때 수학 공부 안 해요, 잘. 이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수, 국영수를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돼도 전혀 두려운 것도 없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시험 때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학 문제도 조급해지고 문제가 막 얽히고 한 문제만 잘 몰라도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학원을 다녀?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뭐야? 평상시에 영어 수학을 끝내려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지 학원을 뭐하러 다녀?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어하고 수학 공부를 이게 끝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맨날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토요일을 이렇게 수업하고 말이지 뭐하러 내가 수업을 며칠하고 며칠 이렇게 나눠서 하겠어. 왜 그럴 것 같아? 숙제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시간을 주려고. 이게 생각이 없이 이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숙제를 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이렇게 좀 띄워놔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잖아. 2학년 2학기면은 뭐 이제 3학년 1학기하고 이제 수능 시험밖에 안 남았어요. 뭐 수능은 이제 사실은 이 수능 시험을 보는 목적은요. 수능 시험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괜찮다. 그러면 굳이 수능을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뭐 서울대 간 친구도 이걸로 갔지 뭐 이걸로 갔겠어요? 당연히 이걸로 갔죠. 그렇죠? 안 봤어요? 뭐 삼성정도 하니까 예,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애 중에 김주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그닥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공부 못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예, 뭐 부산대 기계공학과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썼어요. 근데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최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저. 세계 합 5. 세계 합 5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 일을 맞아야 이게 되는 게 세계 합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물리 2등급. 그래가지고 얘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내신은 그렇게 안 좋은데 부산대 기계공학과 합격을 했어요. 뭐 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게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럼 체제가 있는 데를 가면 돼요. 그 대신 체제를 맞춰야 돼요. 왜냐? 내신이 좋은 애들이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50%가 넘어요. 이 상위 학교에서. 상위 학교, 상위과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수학 1등급 맞은 애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라남도 0.16%밖에 안 된다니까요. 1000명 중에서 1명밖에 1등급을 못 맞아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학생이 1등급 맞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여기 뭐 순고 최고로 잘하는 애들 막 그 무석반이라 해가지고 다 가르쳐 봤거든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학교 내신만 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잘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다 그럴싸한 문제를 냅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빨리 문제 푸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소리예요? 빨리 보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이게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 정도로 하면은 이게 봐보세요. 평상시에 제하고 나하고 문제 푸는 거 봐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점수가 20점 차이가 날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 친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나는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풀면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쫙 가니까 뒤쪽이 어때? 시간이 없으니까 막 찍는 거지. 이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 저 친구랑 나랑 아는 거 보면은 비슷비슷해. 내가 아는 거 저 사람이 모를 리가 없을 거고. 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시험 보면 점수가 20점 차이가 나. 얘는 트레이닝을 맨날 하는 친구고 얘는 트레이닝을 안 해.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잘 알잖아요. 22문제를 50분에 푸는 거니까 2분 안에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2분 안에.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연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해서 문제 풀고 이런 건 수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교 시험을 그렇게 문제 풀면 바보인 거야, 바보. 딱 보면 이건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계속 문제를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자기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숫자 계산 지금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도 계산이 되게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야. 계산 자체가.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건 뭐 하는 거야? 수능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수능에서. 왜 학교 시험하고 수능을 구별을 못하지? 어쩌든 간에 뭐 그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잖아. 기말고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엎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말고사 내가 점수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나마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때 중간하고 기말은 이게 또 시간이 또 별로 길지가 않아요. 물론 이번에는 2달이나 되긴 하지만은 12월 초에 시험 봐요? 12월 둘째 주. 초에도 며칠 또 중순까지 가겠습니다. 12월 8일 정도에 보나 그러면? 8 아니면 9일 거예요. 예? 8, 그러니까 8일 주에 보나? 네. 그러니까 그 주에 보니까 8일 주니까 12월 둘째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주는 이게 뭐냐면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셋째 주는 아닐 거라고. 둘째 주, 늦어도 둘째 주는 보는데. 그래서 그나마 딱 2달 남았는데 해프는 또 추석이 뛰어가지고 추석이 거의 한 일주일 쉬다 보니까 어쩌든 간에 그런데 딱 2달이 남았는데 중간고사는 보면 알겠지만은 방학이 있어가지고 이게 충분히 대비가 되는데 기말고사는 똑같아요. 본인도 시간이 없고 나의 상대, 나의 경쟁자들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게 전혀 없다. 불리하고 유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사실은 본인이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알겠지만은 그게 중간 기말을 합쳐가지고 이게 평균을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1점, 2점 사이로 1등급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어떤 목표도 있을 거고 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한번 계획을 꼭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너 그러면 9일, 10일 나오는 것을 10일 날은 못 나온다는 소리야? 아니요, 90 둘 다랑 좀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오전에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이 계속 있어요. 11시부터.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 나오도록 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9일 10일 둘 중에 하루를 내일로 수업을 해버리면 되죠. 내일 몇 시요? 내일 이 시간. 이 시간. 괜찮겠어요? 저는 내일 6시. 아니 그렇게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90일날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를 내일부터 가가지고 10일 동안 있거든요. 근데 수업이 늦게 끝나면 바로 어두워지니까 요즘 아니 3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인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시 반부터 5시부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5시부터가 토요일날 5시부터죠. 토요일날 5시부터인데 저기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3시 반부터 5시까지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3시 반부터 5시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9일하고 10일날 3시 반부터 5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어쩌든 간에 지금 시험이 2개를 보잖아요. 2개.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하고 확통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통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확통은 양이 한 1시간 정도 분량, 뒤쪽은 1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정이기 때문에 1시간 분량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그 2개를 하고 기말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확통을 1시간만 하고 기말고사를 보라면 이번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틀림없이 수투하고 확통을 또 이게 한 2번, 3번 또 한번 해줘야 또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1월 거의 어디까지냐면 11월 16일 전까지 해가지고 11월 16일 전까지 해가지고 수투하고 확통을 진도를 끝내야 돼요. 이게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16일 전까지 11월 16일 전까지 확통하고 수투의 진도를 끝내야 돼요. 진도를 끝내야 시험 대비를 2주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 3주 동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수투하고 확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하나만 있으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막 바쁘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근데 두 개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도 나가는 거 어떻게든 내가 나가야겠죠. 근데 혼자만 막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활용이다, 활용. 활용이 쉬운 파트겠어요? 아니, 활용이 훨씬 더 어려운 파트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는 저희를 어쩌든 안 해요. 걔네들은 말을 길게 안 하는데 어떻게 둘이는 좀 말이 길어지냐.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빨리 진도 나가고, 빨리 뭔가를 하나 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 내가 지금 막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근데 공부하는 법을 너무 모르니까, 예리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본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있는 선생님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얘가 왜 그걸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게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예리야,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야. 나무라고 있는 게 뭐가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문제는 너가 이제 봐봐. 1년 후면은 너가 어쩌든 간에 너 인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방향이 좀 설정이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야.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지. 너희들 인생에 나는 뭐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엑스트라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인 거지. 나겠어? 나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래 막 저기 어떤 영화 한 편 찍으면 손 흔든 사람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요. 실천을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는 교재가 없어? 안 가졌어? 잠시만요. 친구야, 뭐 이거 당연히 틀리겠지만, 틀린 것은 같이 보고 맞은 것은 따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어쩌면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발 좀 이야기하는데 복습 좀 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거 하라고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찍는 게 부담이겠어, 선생님한테는. 아니, 여러분 그거 이해 못 하세요? 이게 실강이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이 유튜브 작업이에요, 솔직히. 그냥 올리잖아. 아, 저 새끼 발음도 개판이야. 저 새끼 이 찍도 욕하고, 저 또라이 새끼. 그런 모든 걸 감대를 하고 저거 올리는 거예요. 뭐 왜 올리겠어요? 아니, 복습하라고 올리는 곳이지. 1.6배속 저거 딱 틀어보면은요,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1.6배속이 뭔지 몰라요? 1.6배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짜리가 거의 한
30분이나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 좀 뭐가 안 되면 좀 그 뭔가를 좀 자꾸 뭔가를 보고 복습을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건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할 일 없이 저 유튜브를 올리겠습니까? 복습하라고 올리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개 헛소리로 뭐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딱 예,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1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좀 강의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뭐가 되냐면 잡선의 방정식부터 할 거예요. 자, 잡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뭐 여러분 교재는 아마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어떤 도형 혹은 그래프가 혹은 뭐 어떤 시기, 자 이런 어떤 시기 서로 뭐 한다고? 접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럼 이 접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y는 얘가 fx가 되고 얘가 y는 gx가 된다고 칠게요. 그럼 접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t라고 한다면 뭐한다? ft라는 값과 gt라는 값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뭐한다? 순간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면 된다. 그래서 뭐한다? f't하고 g't가 서로 뭐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도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뭐한다?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fx, 얘가 y는 gx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곡선에 뭐한다? 공통 접선의 방정식과 이런 문제가 나와. 이게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공통 접선. 그럼 이 공통 접선을 우리가 그어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 시험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수능이나 막 이럴 때 가끔 이상한 문제를 내긴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라고? S. 그럼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뭐가 돼? 거기에 대한 S, FS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는 뭐가 되죠? 기울기는 F',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또 T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돼? T, GT가 되고, 기울기는 뭐가 되죠? G'T가 돼요. 나 지금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 S하고 T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어떻게? y-y1 fs는 기울기 f's에 뭐가 돼? x 빼기 s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y 빼기 얼마? gt는 뭐가 돼? g 얼마? t에 뭐가 돼? x t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 y는 ax 더하기 b. 이것도 어떻게 나와? y는 px 더하기 q.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ax 더하기 b와 ps 더하기 q가 서로 같다. 그 말은 a가 p하고 같고 뭐는 b는 q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어차피 미지수는 두 개잖아요. 뭐? S하고 T. 그러니까 식이 뭐가 돼? Y는 AX 더하기 B. 그럼 뭐가 나오겠니? 기울기하고 Y절편, 기울기하고 Y절편. 서로 갖다 놓고 문제 풀면 뭐가 되겠어? S하고 T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왜? 미지수는 두 개인데 뭐한다?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이게 바로 y는 fx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것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점의 좌표를 주어지겠죠 당연히. x1, 자 x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당연히 뭐가 돼? fx1 이렇게 주어져요. 한 점이 주어진다. 그러면 한 점이 주어지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만 필요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미분해준 다음에 기울기는 미분해준 다음에 뭘 대입하라? x1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의 좌표 알았죠? 그러니까 y-y1
fx1는 f 프라임 뭐가 돼? x1에 x 빼기 뭐가 돼? x1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자, 이게 y는 fx라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져요. 자, 기울기가 m이고 이 포물선을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럴 땐 당연히 이거하고 이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어쨌든 간에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바로 2개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m이고 뭐 한다고? 이 곡선과 뭐하는? 접하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 접점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접점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미분해서 이걸 미분해서 기울기가 m이 되게 하는 그런 뭘 찾아주면 돼? x를 찾아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y1도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직선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네 번째요. 자, 이게 y는 fx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 하느냐? 이 포물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인지 위에 있는 점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 대입을 해서 이게 성립하면 포물선 위에 점이 되는 거예요. 나 성립하지 않으면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대입해서 이 점은 뭐 A, 뭐 B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 한 점은 지나고 이 포물선을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이렇게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어쩌든 간에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러면 A, B를 지나고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냐고?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이 점을 임의대로 잡아줘. 이 접점을. 아니면 뭐 아무튼 접점을 임의대로 잡아줘. 그래서 이 접점을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니? T, 뭐가 돼? FT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러면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기울기는 뭐가 되니? F'T가 되지. 나 지금 뭘 모르지? T를 모르는 거지, 그치? T를 내가 임의대로 잡은 거지, 그치? 자, 어쩌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y-ft는 뭐가 돼? f' 뭐가 돼? t에 x-t 이렇게 돼. 자, 이 t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직선이 a, b를 지난다. 그러니까 뭐 한다? x에다 a, y에다 b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다 하고 바로 t의 값이 구해지겠지. 그럼 이 t의 값이 구해지면은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바로 뭐가 나올 것이다 하고 직선의 방정식. 즉 뭐가 나온다고?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접선의 방정식은 다 뭐가 되겠니? 직선이 된다고. 뭐가 된다고?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으므로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는 데 내가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금 제가 풀어볼 건데,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내용이 좀 필요해서 조금 더 마련이나 설명을 해버릴게요. 자, 5번째 뭐냐? 드디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뭘 우리가 배웠었죠? 옛날에 바로 사이값의 정리를 배웠죠. 우리가 뭘 배웠어?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 사이값 정리가 뭐였더라? FA하고 FB, FB 음수였을 때 근이 그런다.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나 개구간 AB에서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줘야 될 것은 뭐냐면 롤의 정리. 이게 롤이라고 하거든요. 롤의 정리. ROLL 이렇게 하는 거죠. 롤의 정리.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 롤의 정리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봐보세요. 어떤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fx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게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고 칩시다. 뭐 한다고? A, B에서 이 포물선이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해. 뭐 한다? 페이브가 A, B에서 뭐 한다고? Y의 fx가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속이 된다. 미분 가능하고 일단 연속이고 말을 그렇게 해야 되구나.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연속이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자, 이곳에서 뭐 한다? 연속이면서 뭐 한다? 미분이 뭐 한다? 가능하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기말고사 때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뭐 한다? FA와 FB의 값이 서로 뭐 한다? 똑같을 때 뭐가 똑같다고? Y의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A에 해당되는 이 값,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FA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B, FB가 되겠지. 그런데 FA하고 FB가 서로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평균 기울기는 뭐가 되냐고? 제로가 되겠죠. 뭐가 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인데 FB하고 FA가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 평균 기울기는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되면 바로 순간 기울기가 F 프라임 뭐가 C가 제로가 되는 그런 C가 뭔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F 프라임 뭐가 C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C가 개구간 AD에서 뭐 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순간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놈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여섯 번째. 이 롤의 정리를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어떤 꼴이 될 거냐면 이런 꼴이 될 거라고. 봐보세요. 여기가 폐구간 A, 여기가 폐구간 B라고 칠게요. 아까와 똑같아요. 내용은. 뭐 한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나 fx가 있다. 이런 속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FA와 이게 지금 FA라는 값과 이 FB라는 값이 서로 어쩐다고?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것의 평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B 빼기 A분의 뭐가 돼? FB 빼기 FA 이렇게 우리가 구할 건데 이 평균 기울기하고 똑같은 바로 순간 기울기 자 이런 C가 뭐한다? 적어도 하나 뭐한다? 개구간 AD에서 적어도 하나 어쩐다? 존재한다. 평균 기울기하고 똑같은 순간 기울기 C가 뭐한다? AB 개구간 AD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값의 정리라고. 평균 기울기, 평균값의 정리. 이거 암기할 수 있겠죠? 아까는 중앙값, 사이값이었고 이건 뭐라고? 평균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한다? C가 뭐한다? 개구간 AB에 적어도 어쩐다?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위주로 제가 좀 풀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2번. 물이요? 네, 갔다 왔어요. 아, 속으로 지금 엄청 나를 삐껍게 생각하는데 얼굴은 펴고 팡팡 나네.
여러분처럼 솔직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워할 것 같으면 내가 뭐 미쳤다고 여러분을 한 6시 내가 한 40분부터 7시 뭡니까? 8시 한 30분까지 맨날 수업을 해줬겠습니까? 내가 또라이입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더 웃긴데 어쩌다 그렇다고요. 내가 여러분을 미워할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는 안타까워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본인의 능력보다 더 결과가 안 나와서 되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402번 문제 한번 보내볼게요. 402번. 혹시 여기 틀린 문제면 좀 같이 봐. 402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형 1번, 2번, 3번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1번을 바꾸라고. 1번 마지막 문제하고 같은지 틀린지 같은 문제죠. 자, 402번 문제. 유형 1번에 402번 문제. y는 뭐가 돼요? 3x에 이게 삼성인가요?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bx 더하기 얼마? c 이거 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가 돼? 2,7 에서의 뭐한다? 접선이 뭐한다? 평행하다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가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것도 이것 위의 점이에요. 이것도 이것 위의 점이에요. 미지수가 뭐야? A, B, C 세 개야. 그러니까 식 하나 나오고 식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만 식을 과연 세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닌지. 왜? 미지수가 세 개니까 식이 세 개가 일반적으로 나와야 돼. 근데 때로는 문제를 풀다가 이건 뭐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때로는 문제를 풀다가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가 있는데 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빼주면 혹은 문제의 결과를 내면 그 미지수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그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이 적게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풀지 되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요. 수능 문제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대로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상의 미지수가 서로 소거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봐, A, B, C 세 개인데 식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 있잖아.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니? F 프라임 5와 마이너스 2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기울기와 F 프라임 5가 2가 서로 같다. 이것도 또 식이 바로 이 문제가 이 문제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로 가보도록 합니다. 유형 2. 자, 405번으로 제가 가볼게요. 405번. 자, 곡선 y는 뭐가 됐냐?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의 3성 더하기 뭐가 돼? 2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x 빼기 1. 이것 위에 점에서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뭐한다? 직선 L의 기울기가 6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L이 뭐라고? 기울기의 최대죠. 최대인 직선.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 그게 바로 L이라. 그러면 자 기울기가 최대다라고 했으니까 뭘 해주라는 소리니? 미분을 해라라는 소리겠지. 왜? 미분 자체가 기울기니까. 따라서 내가 미분을 시켜줄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얼마? k 이렇게 돼. 이게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뭐인다고? 최대가? 그러면 x의 제곱합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따라서 여기서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뭘 해주면 되겠어? 물론 이거는 이제 완전 접선을 고쳐주면 되는데 반대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지. 한 번 더 미분해서 뭘 찾아주면 돼요? 순간기울기가 0인 놈을 찾아주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얘는 이게 기울기인데 이거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결론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것이 뭐였어? 근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이었지. 그 다음에 뭘 배웠지? 아니지. 뭘 배웠지? 절대부등식. 산술평균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서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한다? 코시-슈왈츠 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뭐가 돼? B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돼? X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Y의 제곱은 뭐한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냐? 코시-슈왈츠 부등식. 얘가 산술 계합평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뭐 할 때 쓰는 거지? 최대, 최소 문제 풀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뭐냐? 바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뭘 갖냐? 최대값을 가져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따라서 미분해서 뭐 한다고? 순간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자세히 보면 원래 이제 미분해서 순간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은 수학에서는 극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되는 점? 극점. 극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이 말의 뜻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극대점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쩌든 간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3 이해됐니? 그러니까 바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 뭐한다? 기울기는 뭐한다? 기울기는 최대가 된다 이 말의 뜻이죠. 근데 이 직선L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대요? 6이 된대. 그러니까 3을 여기다 이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갖다 대입하라고? 3을 대입하라고.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라고? 6이 되라고. 한 번 미분해서 기울기가 3을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된다고? 3이었을 때 순간 기울기라고. 이게 어떤 뜻이라고? 이 말의 뜻이 F'3이다 이런 뜻이야. 왜 3을 갖다 대입해?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그 3을 갖다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 9 더하기 3, 9 더하기 얼마? K. 이게 얼마 되더라? 6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이게 2분의 9가 되고 2분의 12가 되니까 K는 2분의 3인가요? 뭐 이렇게 뭐 암산을 하면 대충 A 값이, K 값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은 410번, 411번, 412번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뭐 안 풀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10번으로 갑니다. y는 x의 3승 더하기 얼마? 2x 이거 뒤에 임의의 점 t,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2t t 이게 3승인가요? t 3승 맞죠? 네. 자, 여기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잡아놓은 걸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거 뒤에 임의의 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구나. 어떻게 잡는다고? t, ft 이런 식으로 잡는다. 어쩌든 간에 이거 대해서의 접선의 y의 절편을 뭐한다? 접선의 y의 절편. y의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해줘야 돼?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겠지. 기울기는 뭐 하면 돼? 미분을 시킨 다음에 뭘 갖다 대입하면 돼? t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미분을 시켜봐 볼게 얼마가 되니? 3,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한 점 알고 있죠? 기울기 알았죠? 직선 방정식 어떻게 세우면 돼? y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얼마? 2t 기울기는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t 이렇게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y의 절편을 gt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y의 절편을 어떻게 구하는 거니?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뭔가 이 말의 뜻이야. 그럼 x에다 0 대입해줘. 그럼 y의 값은 이거 정리해줘. 마이너스 3t의 3승 마이너스 2t 얘를 이쪽으로 이동할게. 그럼 뭐가 되니? 플러스 t의 3승 더하기 얼마? 2t 이것이 y의 절편인데 이 y의 절편을 뭐라고 하자? 교재에서 g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없으니까 gt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2t의 3승이 된다. 이걸 우리 gt라고 하자.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상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구하라. 이걸 가지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다가섰을 때 얼마가 돼? t의 제곱분의 g에 뭐가 되니? t 더하기 1 마이너스 얼마? gt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요. 원래 로피탈 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의 전체 몇 성? 3성 마이너스 gt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2t의 3성 여기에 뭐가 돼? t의 제곱 이런 뜻이 되겠죠. 리미터는 뭐가 돼? t를 무한대로 가시죠. 이 뜻이란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t의 3성 플러스 2t의 3성 서로 없어지겠네? 당연히 없어져야 돼. 안 없어지면 정답이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니까요. 좋으냐? 응? 자, 여기 t의 제곱이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니?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지? 3t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왜?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앞에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4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세요. 기말고사 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엄청나게 하셔야 된다고요. 조건은 똑같다고요. 다른 애들이랑.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3으로 다가선다. 3 대입하니까 뭐가 돼?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미분하면 된다니까요? 뭐가 돼요? 1분의 x에 대해서 미분해. x가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는 x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x f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야. f 프라임 뭐가 돼? x의 제곱. 속미분하라고. 뭐가 돼? 2x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뭐가 돼? x에다 3 대입하시오. 이게 답이.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6 f 9 마이너스 3 대입하라니까 그럼 뭐가 돼? 96 54 뭐가 돼? f 프라임 9가 되겠죠.
혹시 잘못됐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숫자 계산 내가 조금 불편할 때가 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F9가 뭐냐? F9는 뭐니? F9는 2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는 12.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걸 갖다 대입해줘. 뭐가 돼? F'3은 9가, F'3은 미안. 자, 이거에 뭘 구하라는 소리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따라서 미분해주면 F' 뭐가 돼? 9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 한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따라서 뭐가 되니? y-y1은 F'9의 x-x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3,2를 지난다 이 말이야. x에다 3, y에다 1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3 대입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6 뭐가 돼? F'9 이렇게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먹고 있는 거야? U 어디서 놓쳤지? 이야기해봐. 지금 뭐 너 몰래 우리 둘이서 수업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예요? y-y1은 기울기에 x-x1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 뭐만 알면 돼?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한 점 어디를 지나는데? 한 점? 어떤 점을 지나는데? 9,2를 지나는데?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미분하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서 9를 갖다 대면 얘가 기울기라고.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의 좌표 알았으니까 식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그런데 이 식이 어디를 지난다고? 3,2를 지난다. 그러니까 x에다 3, y에다 1을 대입하라. 대입해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f' 뭐 한다? 9는 바로 6분의 1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 되니까 갖다 대니까 뭐가 돼? 9 정답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거의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접선 방정식 뭐하고 뭐만 하면 돼?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니까? 한 점하고 기울기라면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y 빼기 y1은 기울기에 x-x1 이거란 말이지. 그럼 이 m은 뭐야? m은 뭐야? 그것 위에 그러니까 x1 예를 들어서 y는 fx다. 이 점인 x1, fx1이라면 기울기는 이 점에서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x1을 대입하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f' x1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지. 기울기 알았고 한 점 알았으니까 y-y1은 뭐가 돼? 기울기 예 x-x1 이거란 말이죠. 이게 뭐가 어려워? 뭐하고 뭐만 하면 된다고? 한 점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니까. 한 점과 기울기 한 점과 기울기 그럼 뭐한다?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구한다. 이 m이 뭐라고? 미분한 다음에 그 점을 대입한 거. x라는 점을 대입한 거. 그게 기울기라고. y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를 대입한 거. x. 그게 바로 뭐라고? 기울기라고. 자, 412번 한번 보실게요. 제가요, 꿈이 좀 있어요. 그 꿈이 뭐냐? 되게 간단한 꿈이에요. 순천에서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순천 여수에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순천에서 집 한 채 정도 뭐죠? 순천은 뭐 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 임야도 한 5,0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좀 얘들 강의하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근데 뭐 그게 뭐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니고 내 늙었을 때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 가서 바다 쳐다보고 회나 뭐 낚시나 와서 회 하나 떠가지고 회 좀 먹고 이러고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뭐 가끔 뭐 학생들 연락 오면 뭐 그 집 다 뭐 별장 만들어요 다 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는 거의 다 이루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뭐냐? 나한테 좀 배우는 사람이 좀 잘 돼서
이 사회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솔직히. 나한테 배웠는데 막 못돼가지고 막 이러는 거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만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좀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주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412번 먼저 가볼게요. 좋냐? 응? 자, 그림과 같이 뭐한다? x는 마이너스 1, x는 뭐한다? 1,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2점, 2점, 2점이 쉽게 말하면 극점이라는 소리예요. 극점. 극점이다라는 말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극점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다 무슨 함수지? 다항함수야. 어떤 함수지? 다항함수야. 그러면 극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극점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감소에서 증가,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 이런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극점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이 점은 무슨? 극소점. 이 점은 무슨 점? 극대점. 이 점은 무슨 점? 극소점.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함수가 뭐라고? 다항함수라고. 이게 1차 함수. 2차 함수부터는 2차 함수, 예, 물론 A가 양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2차 함수는 뭐가 돼? 왼쪽 올라가면 돼. 3차 함수 내려가면 돼. 4차 함수. 이게 4차 함수의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다 극점이라고. 극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건 극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이건 극대점. 이게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뭐한다? 1차, 2차, 3차, 4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이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세요. 뭐가 되니? 1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이 놈을 기준점으로 뭐한다고?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뭐한다? 그래프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활용해서는 결론은 뭘 물어보겠니? 그래프를 이해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 뭐야?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 미분을 왜 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뭐한다? 기울기가 0, 즉 극소점을 갖고 극대점을 갖고 위로 볼로 가고 아래로 볼로 가고 뭐한다?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야. 그거 분석하는 거야.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지점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극점을 갖는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어떤 지점에서 최대 최소로 갖는지, 이거 연구하는 게 뭐야?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어려워. 미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함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의 결론은 뭐야?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 함수를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봐보세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x 정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딱 지나가면 어쩌냐? 그림이 뭐한다? 이렇게 뭐한다? 증가를 하긴 하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여기는 위로 볼록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이해돼?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이 그림이 여기까지는 뭐가 되지? 여기까지는 그림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또 그림이 뭐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림이 위로 볼록이면 어떤 지점에 가면 어쩐다는 소리? 꺾인다는 소리야.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위로 볼록이면. 물론 안 꺾이는 놈도 있겠지. 근데 꺾이는 이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을 우리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생의 변곡점이 어디다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목과 볼록, 고기, 커브가 변하는 지점이다 이 말의 뜻이에요. 커브가 변하는 지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 이건 내려올 기미가 없는 거 계속 상승을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어떤 볼록이 꺾이는 이런 지점이 있으면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니? 얘는 언젠가는 뭐 한다는 소리니?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곡선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선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경기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보인다는 소리예요. 뭘 통해서? 미분 접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내가 보는 법을 알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쩌든 간에 이런 어떤 그림인데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좀 되겠냐? 이것 위에 기울기가 0인 fx의 그래프가 있다. g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x fx라고 하자. 이랬을 때 뭐한다? y는 gx 이 그래프 위에 뭐한다? x는 1에서의 뭘 구하라는 소리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바로 알잖아요. x가 1이니까 뭐가 되겠어? 한 점의 좌표는 1,G1이 한 점의 좌표겠지. 기울기는 뭐야? G'1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정답이 뭐냐? y-g1는 G'1에 뭐가 돼? x-1. 이게 바로 답이라고. 나는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 G1과 G'1만 알면 되는 거야. 한편 G1이라는 말은 여기다 뭘 대입하라? 2를 갖다 대입하라. 그러면 G1은 얼마나 돼? 마이너스 F1이겠지. 그러면 F1이 얼마냐? 이게 지금 Y는 Fx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1에 대응되는 Y 값은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F1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G'2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겠네. 자, G'X를 구해볼게. 뭐가 돼? 미분, 안 미분.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안 미분, f'x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뭘 갖다 대입하라? 1을 갖다 대입하라. 그렇죠? 따라서 뭐가 돼? 정답은 f1 마이너스 뭐가 돼? 1을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니? f'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f1은 얼마니? f1. 그러면 1에 대응되는 y의 값은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에 대응되는 기울기, 1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된다. 그래서 G'1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아까 G1이 얼마였지? 역시 마이너스 2네. 그렇지? 그러니까 Y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정답 Y는 마이너스 2x라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볼까요? 4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16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문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16번. 빨리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본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뭐한다? y는 x의 제곱이 있는데 뭐한다? 하정의 좌표를 우리가 임의대로 잡았습니다. p, t, t의 제곱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근데 p를 지나고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래서 q는 0, 뭐라고 하자? ft라고 하자. t가 0으로 나갔을 때 ft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지금 문제였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봐 볼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이 기울기는 얼마나 되니? 대답해라. 2t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과 수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지?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 그러면 뭘 알고 있고?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었을 때 뭘 구하라는 소리니? y의 절편을 구하라 이 말의 뜻이겠지. 이해됐니? 따라서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y 절편이란 말은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뭔가 이 말이야. 0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니? 대답해라. 2분의 1. 그렇죠? 이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t의 제곱. 이 값을 ft라고 하자. 교재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대입해서 t에다 0 대입해주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에 계속 여러분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420번을 이 학생은 계속 저한테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물어봤던 게 420번이거든요. 이 420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만나는 점이 몇 대 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당연히 언제 나오겠어요? 기말고사 때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4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420번. 몇 대 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좀 봐보십시오. 그 다음번 문제 421번은 제가 다음 장 5장 증가 감소하고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걸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것에 그림을 원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자, 예를 들어 x가 0일 때 y가 뭐가 돼? 1. 이건 무슨 말이지? y 절편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되냐면 x의 절편, y 절편을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증가 감소를 아는 게 중요해.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극점.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니?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대칭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증가함수 극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해줘야 돼?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시켜봐 볼게요. 뭘 하기 위해서? 극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점은 뭐였지? 한 번 미분해서 는 0이 돼.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게 순간계가 제로잖아요. 1이라는 점에서 순간계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F' 1이 제로라고. F' 마이너스 1도 제로. F' 3도 제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놈도 한 번 미분해서 는 0이 되게 하는 그런 놈. 그 점이 바로 뭐라고? 극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어디에서 배워?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우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친구는 좀 배웠으니까 지금 계속 좀 졸고 있는데 어쩌든 간에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뭘 해보자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안 나와 있어도 우리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자, 미분을 시켜볼게요. 자,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x의 값이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값이 되게 뭐 어쩌면 x가 얼마일 때 y는 뭐 x 프라임은 y 프라임은 제로가 되고 뭐한다?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일 때도 뭐한다? y 프라임 값도 제로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찾아볼게. 왜 그런 거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가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뭔 말하는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얘를 얼마 대입하면 는 0이 된다고? 1을 대입하면 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니? 1, 제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돼요. 무슨 말하는 이해됐죠? 그쵸? 그러니까 x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 말하는 이해됐습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하니까 얘도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판별식 한번 따져봐 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 판별식이 뭐가 되지? 양수가 되지.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는 말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2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뭔 말하는 이해됐어? 그래서 그만 졸아라. 다 끝나간다. 5분도 안 남았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막 그러고 있잖아. 이러면 막. 저 쌤이랑 한 소리 해야 진짜 잘할게요. 앞으로 한 소리 해주세요. 미쳐버린 게 일본 진짜. 우리 친구가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오기 전에 저녁을 먹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돼? 아니, 저 식곤증이 조금 있거든요. 뭐 생활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너는 한 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복습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지.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x는 1이다라는 지점에서 사실은 뭐 한다는 소리니? x는 1이다라는 지점에서 어쩐다는 소리니? x는 1 대입하면 y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즉 x의 절편이 1,0. 그러니까 1,0를 지나는 그런 그림이다 이런 소리야. 어쩌든 간에 이 그림이. 그래서 어쩌든 간에 이제 뭐 되게 이런 그림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림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1,0라는 지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에서 뭘 했다는 소리니?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쫙 걷다 이런 소리.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고 이 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은 뭐가 되냐고 교재에서는 여기를 P0 1,0로 있죠. 이게 뭐라고 좀 나와 있죠? 1,0 맞죠? 그렇죠? 1,0 0,1이 근데 어쩌든 간에 1,0라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을 때 지금 뭘 P라고 그랬냐면은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하고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교재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R이라고 한다. 이 점을 R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PQ 대 뭐가 된다? Q와 이것을 B를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점의 좌표 구하고 막 이거 다 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봐보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 설명.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앞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저 기말고사 때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냥 지나갔던 문제가 이 문제라고.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봐보세요. 이 커다란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커다란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대 이거라는 말의 뜻은 이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은 서로 닮았어요. 그렇죠? 또 이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도 이 삼각형도 닮았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 대 이거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것 대 이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뭐라고? 이것 대 이거라는 뜻이기도 한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바로 뭐? x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1,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대 3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만 구하도록 노력을 하면 돼요. 바로 이거에 x의 좌표만 구하면 돼요. 좌표만. 이 길이를 실제로 다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로 다 했잖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은 뭐죠? 미분해준 다음에 뭘 갖다 대입하면 돼? 2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뭐가 되냐? 이 직선의 기울기도 바로 1이 되겠죠. 기울기도 1이 됩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y1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x1 그래서 y는 x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과 어떤 거? 미분하기 전에 것이 뭐였을까? 이거 이 놈과 어떤 거? 이 놈이 바로 이건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뭐가 돼요? x의 3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뭐가 돼? x 빼기 1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 만나는 점 어디에서 1,0에서 몇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왜 그렇지? 이 점에서 뭐 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것은 이중근이다 이런 말의 뜻이 이중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거 풀 때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돼? 1을 2번 대입하면 둘 다 제로가 돼. 실제로 얘를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x의 3성 마이너스 뭐가 돼? 3x 플러스 2는 제로. 그래서 얘를 2를 바로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2번 대입하면 된다. 왜냐?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하는 말이야. 안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문제 푸는 방식이 딱딱한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험 보면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뒤쪽에 가면 뭐예요? 찍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돼? 1, 0, 마이너스 3, 2,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또다시 1이 또 된다니까요. 1, 1, 2, 2, 0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1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PQ 대 어디 있어? PQ 대 QR은 1대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유형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자, 기울기가 자 이거 뒤에 점 S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L의 수직이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427번. 427번.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얼마 3x 플러스 얼마 5 뭐한다 1,7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뭐한다 뭐가 필요해? 2분에서 x에다 뭘? 2를 갖다 대고하는 게 필요해. 그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래서 미분해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2를 갖다 대고하면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한 점 알았고 기울기 알았지? 그러면 이 직선 L의 수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하고 수직이 된다 했습니다. 수직이고 이 곡선에 뭐한다? 접하는 뭐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러면 1,7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에 뭐한다? 이 놈의 접선의 방정식에 수직이 되고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었어. 수직이 되고 어쩐다고? 수직이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뭐야? 다시 한번 이것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한다. 이 L에 수직이 되고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말이 이런 소리예요. 수직이 되고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이 되는 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소리지. 그 중에서 뭐한다?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봐라. 이거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잘해야 해석. 그러니까 기울기는 지금 뭐가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뭐한다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 지점을 찾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시켜. 이게 미분했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돼? x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x에다 2를 갖다 대면 y는 뭐가 되냐고? 2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줘.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 3이 6 더하기 5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돼? 7이 되는 거 맞지? 7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7이 되고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소리. 그러니까 y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에 x 빼기 2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 더하기 y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9는 제 이게 답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만 해볼게요. 봐보세요. 수학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하 벡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과면 배울 때가 있어요. 뭘 배우냐고? 기하와 벡터. 수학에서 문제에 답을 쓸 때,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답을 마이너스 x 빼기 y 더하기 9 이런 답을 안 써요. 뭔 말을 하고 싶겠어, 선생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일반적으로 답을 쓸 때는 a의 값이 양수로 답을 씁니다. 이렇게 답을 안 쓴다고 이것과 이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기하 벡터를 하다 보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의 답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그 40분에 처음 가면 한 문제 더 하고 가자. 한 문제 더 해도 될 것 같아. 자, 어떤 문제냐면 432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30분이니까 시간 내 5분 후이면 문제 풀 수 있겠죠? 432번.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좀 복습 좀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쪽으로 나갈 테니까 교재 내일 아니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10월 9일 날 복습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10월 9일 날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그런 애들하고 틀려요. 2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간신히 끝낼 수가 있어요. 특히 작분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여러분 미분이니까 그나마 좀 배운 것 같아서 그렇지 작분 들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x 더하기 3하고 뭐 한대요? 이거하고 뭐 한대요?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여기에 a 값이 따라 달라지니까 이 그림이 이제 움직인다는 소리겠죠. 이 그림이 a 값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하는 이해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새끼가 또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뭔 말하는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간에 이런 놈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놈과 이 놈이 뭐 한다고 좀 돼 있어 교재에? 접한다라고 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의 순간교육이 뭐가 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시켜줘요. 얼마가 돼요?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ax 더하기 얼마? a. 이것이 뭐가 되게 하는? 여기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놈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 작업을 아까 우리 뭘 배웠지? 두 개의 곡선이 접할 때 이걸 배웠지. 기억나니? 뭐가 된다 그랬지? t, 뭐와 ft와 뭐한다? t, 뭐한다? gt가 서로 같다. 기억나니? 아니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아까는. 근데 이것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 f, t와 뭐한다? g, t가 같고 뭐한다? f 프라임 t와 뭐한다? g 프라임 뭐가 된다? t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얘를 쉽게 말하면 뭐 fx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gx라고 한다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t를 갖다 대보면 서로 값이 일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대답해줘. t의 3분 더하기 얼마? at의 제곱 더하기 얼마? at 더하기 3과 얼마 돼? t 플러스 3이 서로 같다. 이해됐니? 두 번째, 미분을 쓸 때 값도 서로 일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뭐가 돼? 1이 되겠지? 1. 얘를 미분 시켜줘. 얼마가 되니? 3t의 제곱 더하기 얼마? 2at 플러스 얼마? a. 그래서 이거 이제 연립에서 문제 미지수는 a하고 t밖에 없고 여기가 a하고 t밖에 없잖아. 식이 두 개잖아. 이렇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t로 묶어주면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at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첫째 뭐한다? t가 0일 때 t가 0이 돼버리면 a의 값은 바로 1이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t가 0이 안 되면 두 개가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뭐가 성립하냐? 3t의 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a 빼기 1과 뭐가 돼?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at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서로 어쩐다는 소리니? 같다라는 소리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결론은 다시 한번 얘가 0이 되고 뭐가 0이 된다는 소리야?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at 플러스 a 빼기 1이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동시에 만족하고 그래 찾아보면 돼. 빼기 한번 해볼까요? 뭐가 되니? 2t의 제곱인가요? 제곱 더하기 얼마? at는 0 이렇게 되겠죠. t로 묶어줘요. 뭐가 돼? 2t 플러스 얼마? a는 0. 그래서 두 번째 뭐한다? a가 마이너스 2t. 이해됐습니까? 그럼 a에다 마이너스 2t를 갖다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요? a에다 마이너스 2t를 대입해볼게요. 얼마나 되니? t의 제곱. a에다 마이너스 2t를 대입해보자고. 마이너스 2t의 뭐가 돼? 제곱.
마이너스 2t를 대입할게. 뭐가 돼? 마이너스 2t 빼기 1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빨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가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t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는 얼마?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 t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줘. 마이너스 t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a의 값은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이것과 이거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안 되길 바라고 학원 운영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처럼 이쁘고 여러분처럼 인생이 빛나는 그 시간에 내가 뭐하러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인이 알아서 잘 다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